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릉 원주대와 강원대가 하나의 국립대로 합치는 이른바 1도 1 국립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정부 정책 기조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일부에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원주대와 강원대 국립대 통합 논의를 위한 강릉 지역에서의 첫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1도 1 국립대학 모델에서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이 4개 캠퍼스를 다 어떻게 보면 특성화 전략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 모델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이 와서 양 대학은 늦어도 5월 초까지 하나의 국립대로 재탄생하는 논의를 끝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각 학교가 논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교육부로부터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통해 글로컬 대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번 사업 대상에서 빠지면 두 대학은 학교 재정과 위상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란 위기감이 적지 않습니다. 강원대도 지난 2일 춘천에서 그리고 10일 삼천 캠퍼스에서 설명회를 열고 1도 1 국립대 여론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같은 생각으로 글로컬 대학에 대한 1도 1 국립대학 모델을 학생들과 교수님들, 직원들이 저는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원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립대가 될 경우 캠퍼스나 학과 운영 방안에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구체적인 모델이 구축되지 않은 점과 추진 방향성이 과연 1도 1 국립대학이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수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강릉 원주대 구성원 역시 두 대학이 유기적 융합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문화라든지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가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저절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촉박한 일정 속에 강원도 내 하나의 국립대 논의가 5월 안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춘천의 한 치과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치료를 한 달 넘게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진료비를 미리 낸 환자들은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앞에 우편물이 쌓였습니다. 문은 굳게 잠겼고 직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13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료를 못한다며 갑자기 문을 닫은 치과입니다. 한 달 전 새로운 의사가 오면 진료를 재개하겠다는 문자 안내를 보낸 뒤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 식사하는데도 많이 불편하고 말하는데 말도 막 새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주 고민이더라고.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걸 어디 가서 지금 이제 슬슬 불안해지니까. 병원은 임플란트와 교정을 주로 진료해왔습니다. 대부분 병원 한 곳을 정해놓고 오랜 기간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전문 분야입니다. 병원이 문을 닫기 전 치료를 받던 환자만 해도 120여 명. 수술비 400만 원까지 미리 낸 환자들도 많습니다. 한 320만 원 정도. 320만 원 정도요? 지금 다른 치과에 가서 여기에 지금 임플란트를 박은 거에서 이빨을 다시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이제 조언을 해서 지금 오늘 또 통화를 했는데 가능하다 그래서. 환자들은 춘천시 보건소에 민원을 냈습니다. 미리 낸 진료비조차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의료법에는 병원 휴업이 한 달 이상 지속되거나 폐업했을 때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선납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책임을 묻는 조항은 없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그 보상 책임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치과의사협회를 통해서 그 피해자들이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새로운 의사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치료 공백이 길어지면 환자들이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월의 시멘트 공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14년 전 공장 분진의 영향으로 폐질환을 앓는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폐질환이 있고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요. 여전히 분진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독대마다 희뿌연 분진이 쌓여 있고 창문 틈도 새카맣습니다. 주민 14명이 진폐증, 3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명은 분진 관련 직업이 전혀 없는 70, 80대 여성으로 지역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영향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원규 씨는 젊은 시절부터 뒷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거나 밭을 일궜을 뿐인데 2009년 환경부 조사 당시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만성 폐쇄성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함께 진단받은 3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정 씨는 수시로 찾아오는 기침과 격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침 나면 뭐 어느 일하다고도 다 집어치우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된통 나면 뭐 기침하면 그날은 일 못하고 집에 들어와 있는 거고. 2013년 환경부는 영월과 삼척, 제천 주민들의 질병이 시멘트 공장의 먼지로 인해 생겼을 개연성을 인정해 공장이 주민 64명에게 6억 2,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제대로 된 배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으로 이어진 분쟁에서 결국 대법원이 시멘트 공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정 씨에게 남은 건 한 달에 한 통씩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뿌리는 약뿐입니다. 지금도 지침 날치기 이거를 뿌리면은 목근이 시원한 게 그래요. 그러지 않을 수도 없고. 그 이후로도 주민들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1k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선옥 씨는 냄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쾌쾌한 냄새 있죠. 어떨 때는 내가 코를 박고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엄청 역겨워요. 그 냄새 맡으면 안 걸려 죽어요. 못 살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쌓이는 까만 먼지와도 싸워야 합니다. 지붕에 떨어지는 물이 처마를 타고 내려와서 이곳 물바지에 쌓이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먼지를 보게 되면 완전히 물과 섞여서 굳어 있는 상황인데 이 시커먼 먼지를 조금 떼서 흩날려 보면 아주 새카만 먼지가 흩날립니다. 특히 마루를 닦을 때면 하루만 소홀히 해도 진득한 까만 먼지가 걸레에 한가득 묻어나옵니다. 이제 반일할 때는 냄새, 여기서는 이제 마루 닦을 때 최고로 느끼죠. 지금 저 봐봐요, 의자. 갖다 놨는데 며칠 안 된 저러잖아. 14년 전 처음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지만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었고 주민들은 점점 노쇠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보도 이후 상황을 다시 취재해서 알려드리는 새로 고침 시간입니다. 춘천 시내 곳곳에 눈길이 가는 곳마다 지저분하게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 문제, 지난달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현수막을 건 업체에 과태료를 물려도 또 경찰에 고발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어지러이 걸려있던 춘천 시내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불법 현수막 제거반이 오전에 한 차례 철거를 하고 지나갔는데 점심시간이 지나자 그새 새로운 현수막이 또 붙었습니다. 이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퇴계 사거리입니다. 전봇대와 가로수마다 불법 현수막을 붙이는 자와 떼는 자가 벌인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달 불법 현수막 2,300개를 제거했습니다. 아직 3월이 2주나 남았는데 1월 제거량보다 4배 넘게 많습니다. 제거반은 이 많은 불법 현수막 가운데 절반이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투자 업체 한 곳에서 내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을 열심히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빈자리에 매일 똑같이 붙여서 시민들 눈에는 철거를 안 하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천시도 불법 현수막 제거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름다운 거리 지킴이를 모집했습니다. 또 불법 현수막 의뢰업체에게는 세 차례에 걸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불법 모델하우스 조성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고발도 했고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현수막 시민 제거단원 12명이 부지런히 거리에 나붙은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행위는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해 불법 현수막 개첩 행위 자제를 요청할 정도입니다. 이후에도
현수막에 대해서 불법으로 했을 시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처분뿐. 과태료를 광고비 정도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홍보 마케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특정 시기 집중 출하로 해마다 가격 하락을 겪고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급감한 아스파라거스 유통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 함께 아스파라거스 유통 확대를 위해 수출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 5.9헥타르이던 재배 면적은 지난해 94.2헥타르로 증가했지만 봄과 여름에 수확이 집중되면서 매년 4월과 7월 가격 하락을 겪어왔습니다. 돌파구로 지난 2014년부터 일본 수출에 나서 2019년에는 25톤을 수출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수출이 14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강원도 내 공중 보건의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18개 시군의 공중 보건의 수는 292명입니다. 이는 2013년 330명보다 38명이 줄어 11% 넘게 감소한 수입니다. 홍천과 횡성, 양구에서 각각 4명씩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약국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131건을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와 영양소 제품의 기준 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한 제품 모두 함량이 제품 표시 기준에 적합했으며 위생지표균인 대장균군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인증 마크를 확인한 뒤 구입하기를 권했습니다. 올해 강원 지역의 벚꽃은 이달 31일 강릉을 기점으로 평년보다 4일가량 일찍 피겠습니다. 민간 기상업체 웨더아이는 올해 벚꽃은 오는 31일 강릉, 춘천 4월 7일 순으로 평년보다 4일가량 일찍 피고 전국적으로 하루에서 일주일가량 빨리 개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4년 만에 개최되는 강릉 경포 벚꽃축제는 4월 4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취수장과 정수장 등 134개의 상수도 시설의 안전을 점검합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2월 12일 발생한 광주시 단수 사태를 계기로 유사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시설 규모가 2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23곳은 강원도와 시군, 한국수자원공사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2만 세제곱미터 미만 취정수장 시설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상수도 시설의 건축, 소방, 전기, 가스 관리와 시설 손상 여부입니다.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로 자리 잡고 인구 50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해 인구 30만 만들기 정책을 이어갑니다. 춘천 전입을 위해 산업단지와 금융기관, 대학 등 19개 기관, 단체와의 협약에 이어 군부대와 중앙행정기관과도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인구 30만 달성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연중 접수받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춘천 인구는 29만 900여 명으로 30만 명까지 9천여 명이 부족합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를 위한 다음 달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춘천시가 범시민 서명 운동을 벌입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세계 태권도 연맹에 본부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면 현장 실사 등을 거쳐 4월 중에 1순위, 2순위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포시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춘천시는 우선 협상권이 부여되는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올해 안에 본부 유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장비 설치비와 세무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강릉시는 소상공인들이 점포 내에 키오스크, 서빙 로봇, 테이블 오더, 디지털 메뉴 보드 등 각종 디지털 장비를 설치할 때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 가운데 8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7월 17일부터 소상공인 업소 5천 곳에 한 곳당 10만 원씩 세무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고향사랑 기부제로 마련된 고향사랑 기금을 운용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 운용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고향사랑 기부제로 마련된 재원을 사회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복원 증진에 사용하는 계획안을 심의 가결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발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올해 2억 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 동안 15억 원의 기금 확보를 목표로 정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의료원 응급실 정상화를 위한 의료진 채용 5차 공고가 진행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속초의료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까지 확대한 4차 채용 공고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응급의학과 전공 제한도 없애고 5차 공고를 진행해 충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료진 3명이 그만두면서 진행된 3차까지의 채용 공고에서 전문의 1명, 전공의 1명이 충원됐으며 새로운 의료진의 출근이 5월부터여서 당분간 속초의료원의 응급실 축소 운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철원군이 개학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이 대상입니다. 철원군은 합동 정비반을 구성해 통학길 주변에 낡고 위험한 간판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양구군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가정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으로 양구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축하금 수령을 희망하는 주민은 다음 달 5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고 서류 검토 후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화천군이 임대 농기계 운용 규모를 지난해 104종 748대에서 올해 291종 891대로 확대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농자재값 폭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50% 감면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민은 화천분소와 간동분소 등 임대사업소 8곳에서 임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제군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는 살균과 멸균 배양 시스템을 갖춰 깨끗한 고품질의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유용 미생물과 고초균, 방선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을 지역 주민에게 무상 공급합니다.
유용 미생물을 장기 사용하면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생산량이 늘고 가축 면역력 개선과 분뇨 냄새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일원에 식물박물관이 조성됩니다. 횡성군은 원주 허브팜과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식물박물관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5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올해부터 5년 동안 200억 원을 투자해 국내외 야생화로 꾸며진 식물박물관과 체험형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